제가 방금 이 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해서 녹화를 마쳤거든요. 근데 뭘 잘못 눌러서 그게 날아갔습니다. 조금 텐션이 낮아도 내가 멘탈이 나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산 전자상가 혹시 가보셨나요? 저 한 10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그때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을 사고 그 이렇게 현금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ATM 가서 뽑아왔죠. 그리고 노트북을 집에 가져와서 봤더니 보여주신 그 노트북이 아닌 거예요. 그 ATM 갔다 오는 순간에 뭐 바꾸셨나 봐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해가지고 보다 못하고 잘 썼습니다. 그래도 그 노트북은 그래도 5년 6년 쓴 것 같아요. 잘 썼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 관심 많으실 테니까 근처 사시면 한두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본 건물은 철거 후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개발 얘기 나왔는데 얼마 전인 1월 17일에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 지구단위 변경 계획안을 고시하고 이곳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을 이곳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공간을 실리콘밸리 컨셉으로 꾸리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 실리콘밸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시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도 들어가 있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있고 애플, 구글, 뭐 심지어 나사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인 삼성이나 LG, SK 같은 회사들도 다 여기 미국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이 지역에 뭔가 메테오 같은 게 떨어지면 전 세계 시가총액 반 이상이 없어질 정도로 정말 미국을 넘어서 온 지구를 대표하는 어벤져스급 회사들이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뜻 그대로를 놓고 보면 이런 회사들의 아시아 거점을 용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포부 같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죠. 이미 덩치가 큰 회사들이 어떻게 다 그쪽으로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쪽에 뭔가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대표하는 신산업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용산 전자상가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메타밸리 위치부터 살펴보면 이쪽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곳입니다. 용산 정비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쪽 뒤쪽으로 자리를 합니다. 이곳 일대를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적률 2배까지 풀어줘서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기존에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에 2배까지 하면 1600% 이렇게 용적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근데 이쪽에는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제 추측은 아마 근처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보안이나 뭐 경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추측이 맞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쪽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 마천루 같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왜 여긴 되고 여긴 안 되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슈는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할 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전에 용산 정비창이 먼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구민들 기대감도 높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실이 이전해버리면 그럼 경호나 보안 문제는 어떡하냐, 저런 고층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경호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가 이제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은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대통령실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엄청 시끄러운데 여론의 문매가 무서웠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하는 거는 어쨌든 집권 이후에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고도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의무는 해소가 안 되죠. 왜 이쪽은 120m 규제가 있고 이쪽은 높지? 그러면 경호나 보안 문제가 똑같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현명한 해안이나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왜 그런지 저를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계획 자체는 이쪽 보시면 국제업무지구와 메타밸리 그리고 용산역까지 묶어가지고 쭉 연결해서 데크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크 마땅한 예시가 없어서 밑에는 이거에 대한 계획안은 아니고요. 이게 세원상가였나?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가져온 건데 이런 좀 공중으로 떠 있는 데크를 설치해서 좀 유기적으로 이 세 곳을 묶어서 운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런 보행 데크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당장 여기 근무하실 분들이 용산역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동선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결 통로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 주변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조금 더 활력 있는 도시가 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획안은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잘 짠 계획인 것 같고요. 계획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녹지구역도 이쪽 보시면 다 녹지구역이거든요. 기존보다 녹지 공간을 한 2배 정도 늘려서 조금 더 활력 있는 도시 그리고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와 용산구의 계획입니다. 보시면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11개의 건물이 각자의 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됩니다. 특이한 건 무조건 건물의 30% 이상을 신산업으로 육성하세요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산업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용산구청은 ITC 소프트웨어 디지털 연구개발 이런 게 신산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냐, 전자부품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영상 콘텐츠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송업도 신산업이 될 수 있겠고, 전기통신업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관리업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정보산업으로 묶여서 신산업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취지 너무 좋죠. 신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탄생시키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 취지는 너무나 좋으나 현실적으로 다 짓고 나서 30%를 신산업으로 채울 수 있을까가 사실 고민입니다. 용산구에 신산업으로 있는 회사들은 합해가지고 4%가 안 됩니다. 4% 훨씬 밑돌고 있고요. 보시면 방송업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업종은 용산에 있질 않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죠. 다 어디가 있느냐?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제조업 이런 거는 금천구나 구로구에 많습니다. 여기 디지털 단지 있잖아요. 그쪽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업은 다 강남구 쪽에 가 있고, 경기권은 뭐 다 판교가 와 있겠죠. 방송업은 DMC에 다 있겠죠. 마포구나 은평구 쪽에 있는 그쪽에 산업을 만들어 놓고 예전에 다 그쪽으로 가세요 했으니까 당연히 다 그쪽에 있는 겁니다. 더 큰 일인 건 점점 더 이런 신산업들이 용산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도 절대 고정되어 있는 인원들이 아닌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업무시설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이러한 조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리고 키우려고 하는 산업들이 이 지역에 얼만큼 많이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냐를 가장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조사가 안 되고 자족도시 만들겠다고 새로운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어마무지한 거 짓고 이러니까 지금 다 공실이 나잖아요.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요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회사들이 거기 이사가지 않습니다. 업무시설 같은 거는요, 주거시설보다도 더 이동에 있어서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죠. 직원들도 다 출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 마음대로 지역을 옮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옮기죠.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그쪽 관련해가지고 뭐 하청업체라던가 관련 인프라가 잘 돼 있다거나 이렇게 다 연모 연계성 때문에 가 있는 건데, 그 지역을 포기하고 어떻게 새로운 지역으로 갈 수 있겠어요? 거기가 아무리 용산이라고 해도 이런 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용산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가야지 하고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30%를 채울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나머지 70%의 기타 산업들도 여러가지 임대료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고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니까요. 물론 여러 기업들이 단체를 위주해서 성공했던 마곡 같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해서 연쇄적인 이동을 이끌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굳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업체를 끌어온다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이 슬럼화 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정부의 색깔을 떠나서 모든 정부가 다 하려고 노력했던 지방 분권이나 지방 도시 살리기 같은 프로젝트들이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용산 메타밸리가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실리콘밸리처럼 새로운 창업 신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이끌어주는 인큐베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용산구나 서울시는 마치 이 옆쪽에 보이는 실리콘밸리처럼 이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도움이 없었으면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필요 없는 규제는 철폐시키고, 그리고 이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기업들에 맞는, 이 산업에 맞는 보호법을 만들고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나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주저함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이사오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용산 메타밸리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필립의 부동산 연구소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 매일매일 부동산과 경제 관련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뉴스로 매일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